자, 이번 시간에는 토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분석은 LDA 모형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확률 분포값을 우리가 LDA 분포값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리디클레어 모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좀 말이 어렵죠? 예. 그래서 토픽 분석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서는 단어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또는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에서 단어하고 이 문서하고 이 단어하고 관계성만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문서에도 보면 문서에 이렇게 그 단락이 있죠. 단락이 있으면 이 단락마다 어떤 주제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서하고 단어들하고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토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은 어떤 주제로 이루어졌겠거나, 그죠? 그래서 문서와 이 문서가 단어하고의 관계를 보면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크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토픽을 또 둬서 그 토픽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문서 차원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이 문서가 신문 기사나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신문 기사에 어떤 글자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토픽으로 우리가 구성됐다. 이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서는 어떤 토픽을 주로 표현하는 문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문서들과 그 다음에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분포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통계 시간에 확률 분포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분포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분포를 딜리클레라는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여기 D라는 게 이제 그 딜리클레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딜리클레라는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딜리클레라는 이제 그 분포를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문서하고 주어진 문서하고의 단어 이거를 가지고 보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도큐멘트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의 분포는 중간에 이러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 이러한 단어들의 묶음인 주제가 있고 토픽을 묶은 도큐멘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문서하고 텀하고 도큐멘트 사이에 토픽이라는 어떤 새로운 주제가 그 가운데 끼어든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큐멘트를 보면 이 도큐멘트가 어떠한 토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그 토픽을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토픽이 이 문서의 주요 어떤 주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스크랩할 때 신문 기사에 쓰는 단어를 가지고 그게 스포츠 신문인지 스포츠 기사인지 문화 기사인지 아니면 사회 기사인지 정치 기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픽을 뽑아내면 그 신문 기사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분류해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걸 이용을 한다 그러면요. 또한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토픽에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이 토픽에 속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우리 샘플로 보시면 도큐멘트하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단어들을 가지고 텀 도큐멘트 매트리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더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큐멘트하고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하고 도큐멘트 사이에는 이렇게 토픽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토픽이 있는데 하나의 도큐멘트는 토픽을 이 두 가지 토픽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 토픽에 대한 주제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90%고 토픽 2에 관련된 확률이 10%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도큐멘트사는 토픽 1이 뭐 10%고 토픽 2가 90%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서는 토픽 2에 더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 단어들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보이라는 단어와 이 토픽이라는 관계도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토픽 1이 보이하고 토픽 1에 관계된 게 이게 70%, 또 얘가 30%. 그러면 보이는 토픽 1에 연결된 단어구나.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보이는 토픽 1에 연결되고 토픽 1은 도큐멘트 1에 연결되고 요런 구조를 또 우리가 이 퍼센티지 확률 분포, 확률 값을 우리가 이 관계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이 토픽이라는 거를 새로 놓고 문서하고 도큐멘트를 토픽으로 다시 재분류해서 우리가 보는 게 토픽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문 스크랩이라든가 어떤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들을 분석을 하면 그 문서들을 이용을 해서 그 문서를 갖고 있는 주제가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천 개 되는 문서가 있을 경우에 그 수천 개가 되는 문서들이 어떤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 토픽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내면은 어떤 주제로 그 분야가 어떤 주제로 최근에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픽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픽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픽 분석입니다. 자, 이것도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 패키지 하고요. 토픽 모델스라는 걸로 우리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픽 모델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LDA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토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DA라고 우리가 호출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함수명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TDM, DTM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DTM을 갖다 쓸 겁니다. DTM을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토픽 개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2개로 또는 3개로. 우리가 지금 문서가 4개 뿐이 안 되니까요. 토픽을 이렇게 2개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문서가 원래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 2개로 한번 세팅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해주고요. 컨트롤 값을 리스트로 해서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드 값을 우리가 1, 2, 3, 4로 한번 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DTM이 없다고는, DTM 우리가 DTM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언더바 DTM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텍스트 언더바 DTM.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2개 토픽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떠 있죠?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토픽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뒤에 다양한 확률 분포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얘는 텍스트 언더바 LDA라고 해서 이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DA 값으로 우리가 토픽 분석을 하고요. 토픽 분석을 한 결과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를 한번 호출해서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뭐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우리가 다양하게 확률 값하고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호출해 갖고 와서 해볼게요.
먼저 특정 토픽에서 특정 단어가 생성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픽하고 워드하고 관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토픽하고 워드하고 아까 전에 중간에 있다 그랬죠. 워드하고 그러니까 도큐멘트하고 토픽, 워드 요런 순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토픽에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로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토픽에 생성될 확률이 높은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언더바 LDA라고 해주고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tidy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값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매트릭스 값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베타 값이 있습니다. 자, 베타 값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어 주시면 요 텍스트 언더바 LDA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값들 중에서 여기 토픽, 텀, 베타 이렇게 해서 베타 값만 갖고 와서 우리가 뿌려주도록 이렇게 tidy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tidy는 tidy 모델에서 보시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값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값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좀 보시면은 우리가 자, 텍스트 LDA 값이 있었죠? 이 텍스트 LDA 값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값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값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값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리스트 형태라는 거거든요. 리스트 형태로 이 안에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걸 들어가면서 보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저장을 해놨으면 이 결과값을 우리가 볼 때는 tidy라든가 아니면은 inspect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요.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정리해서 뿌려주는 그런 이런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기 보시면 다 용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이라는 단어는 우리 보시는 것처럼 토픽 1에 포함될 확률이 0.238이고요. 토픽 2에 포함될 확률이 0.16입니다. 그럼 보이는 토픽 1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센텐스는 토픽 1하고 토픽 2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네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이 단어가 어떤 토픽하고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토픽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언더바 토픽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호출해 갖고 와서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언더바 토픽 해주고요. 이 값을 갖고 오는데 그룹 바이 해주고 토픽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토픽으로 이렇게 해서 토픽별로 먼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언더바 맥스 값을 이용을 해서 다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베타 값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값만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값 10개만 갖고 와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값 중에서 상위 10개 있는 값.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예제는 값이 많지 않아서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값이 단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이렇게 10개, 20개 정도 보통 이제 탑 10, 탑 20 이렇게 그러니까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면 토픽 분석하면 토픽마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상위 탑 이제 10개, 탑 20개 요 정도만 보여주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룹별로 묶어서.
그래서 그룹별로 보면 원에 보면 센텐스, 스튜던트, 보이, 거래 이 단어들이 포함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센텐스는 토픽 1은 센텐스하고 스튜던트, 보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주제로 되어 있고요. 토픽 2는 센텐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보다는 거리 좀 더 높게 나왔네요. 자, 지금은 우리가 예제를 들었기 때문에 센텐스의 토픽이 제대로 잘 분석하지 않는 예제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한글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정확 센텐스들이, 토픽이 구분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요 텍스트의 주제가 이렇게 연결 서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언그룹 그래서 언그룹핑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레인지를 해주고, 자, 어레인지 해준다. 어레인지는 우리가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픽 해주고요.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주면 이 베타 값을 우리가 여러분들 정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쳐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저장을 해볼게요. 텍스트 언더바 토픽 언더바 텀스라는 걸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분석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된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언더바 토픽 언더바 텀 얘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뮤테이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요. 텀을 우리가 리오더 해 보겠습니다. 리오더 withi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거를 텀하고 베타 값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픽 값으로 이렇게 리오더 해주겠습니다. 자, 요 값인데 요 값을 이렇게 뮤테이트를 해주면은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써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 텀 베타 값을 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토픽으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찍을 때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쓸 거예요. 뒤에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하나씩 보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뮤테이트라는 걸 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픽을 이용을 하고요. 토픽을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str 언더바 c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토픽 해주고요. 거기에 토픽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처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픽이 이렇게 1, 2, 3, 4, 1, 2로 돼 있죠? 얘를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토픽하고 1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요게 문자형으로 돼 있고요. 요게 숫자니까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글자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래프 찍을 때 보기 좋게 해주려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래프 찍어보면 이렇게 해줘서 좀 더 예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타 해주고 텀 그 다음에 필 값은 이렇게 우리가 팩터 처리해 주고요. 거기에
토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필 토픽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한 걸로 정확하게 해주면은, 자, 매핑 이렇게 해주고요. X는 베타, 그 다음에 Y는 텀, 요런 모양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우리가 세로로 찍어줘야 되니까 지오메트리 해주고요. 컬러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는 우리가 안 찍어주려고 이렇게 show. 레전드는 펄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베타 값하고 텀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센텐스 값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정리하는가 해보면, 자, 여기서 패시트 랩을 이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픽별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니까 토픽별로 나눠주고, 스케일은 프리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토픽 1, 토픽 2 별로 이렇게 센텐스, 스튜던트, 보이, 우먼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뭐 언더바 1, 언더바 이렇게 2라는 게 있는데 요거 우리가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케일 해주고 언더바 y, 언더바 리오더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쳐주면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 토픽하고 토픽 2, 1, 2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색깔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려고 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뮤테이트 이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가 한 게 화면에다 이렇게 찍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프를 좀 예쁘게 찍어주려고 이런 선 작업들을 쭉 해놓은 거예요. 네. 자,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언더바 토픽 분석한 값을 이용을 하고요. 우리 그 값에서 뮤테이트 자, 해주시고 그 중에서 토픽이라는 값을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가 패스트 제로라는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픽 해주고요. 아까 전에처럼 토픽 해주면은 토픽 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요거예요. 요 개념인데 요 개념을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스트릭 R을 쓴 거고요. 여기서는 패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찍어 보면 이렇게 토픽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토픽 텀 이제 베타를 우리가 피벗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롱형처럼 이거를 롱형이거든요. 근데 와이드형으로 좀 더 풀어서 써볼게요. 토픽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우리 해보셨죠? 이전에 그래서 피벗 그 다음에 와이드형으로 우리가 쓸 거고요. 우리가 네임즈하고 네임즈 프롬 해주고요. 얘를 우리가 토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밸류즈는 from 해서 베타 값을 우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풀어서 토픽 1, 토픽 2로 값을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와이드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 보는 건 뭐냐면 토픽 1하고 토픽 2의 값을 비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텀별로 용어별로 토픽 1에 속하는 확률, 토픽 2에 속하는 확률 이렇게 나와 있죠. 논문들 보면은 토픽 분석할 때 이 표를 씁니다. 이 베타 값의 이 표를
거기다가 씁니다. 이게 아까 전에 1에서부터 10개 또는 20개, 보통 10개 정도 되고요. 좀 많이 보여주려면 한 20개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픽 간의 관계에서 이 토픽을 이제 나중에 솔팅을 시킵니다. 그죠? 솔팅을 시키면은 토픽이 제일 높은 것들이 위에 나오겠죠? 그러면 토픽 1은 어떤 단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나중에 토픽 1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 사회, 뭐 정치, 뭐 문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요 관련된 요 토픽하고 관련된 요 단어들을 보고 아 이게 정치에 관련된 기사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문화에 관련된 기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솔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레인지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센딩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토픽 1, 그 다음에 토픽 2 이렇게 어센딩 디센딩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요. 그죠? 그래서 센텐스라는 단어는 가장 두 개 동시에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 단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단어죠. 모든 단어에 다 나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하고 TF, IDF 값을 우리가 봤죠. n의 개수가 높다는 거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라서 별 중요하지 않은 단어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낸 거는 우리는 뭘 나타냈냐면은 토픽하고 워드하고의 관계예요. 그거를 우리가 베타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토픽하고 워드와의 관계를 본 건데 반대로 문서하고 토픽 간의 관계도 있겠죠. 그죠? 문서하고 토픽 간의 관계를 지금부터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와 그 다음에 토픽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언더바 LDA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요. 타이디에서요. 여기서 매트릭스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감마를 가지고 쭉 보시면 토픽 1은 도큐멘트 4하고의 관련성이 0.504만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도 찍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 분석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표를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로 정리해서 자, 감마로 정리한 다음에요.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요. 뮤테이트 하고요. 토픽 해주고 테스트 0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픽 해주고 토픽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여기에 토픽이 이렇게 붙어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벗 와이드 해주고요. 피벗 와이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names 언더바 from 해주고 얘는 토픽 이렇게 해주고요. values 언더바 from 얘는 감마를 쓰겠습니다. 그죠? 감마값. 그 다음에 orange 해주고요. descending 해주고 topic 1, 그 다음에 topic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게 됐죠. 자, 지금 여기서 descending 그죠? 이렇게 해서 단어가 에러가 났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문서 4는 토픽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문서 1도 토픽 1에 가깝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뭐 유사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픽 1, 이 문서 4개를 가지고 토픽 1, 2를 나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문서가 적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샘플 둔 거는 이 문서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여주도록 계산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문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토픽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문서가 수십 개 이상 돼야지만 토픽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토픽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 좀 해주고요. 우리가 토픽 .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용으로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관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관 분석은 아직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연관 분석할 때 그때 분석하면서 이 토픽 한 거를 가지고 이 지금 보시는 이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 연관 분석에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 연관 분석할 때 그때 연결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